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설치한 버추얼박스에 오라클 리눅스 리눅스 O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어,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사용도 안 좋고 그래서 새로 좀 더 좋은 장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약간 달라졌는데 어쨌든 버추얼박스도 같은 버전 7.0으로 다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 그 설치 이미지는 받아놨습니다. 복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서버 만들고 요거 다운로드 받았던 부분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머신에서 새로 만들기 여기에서 지난번에 서버 1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C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D가 저는 D 드라이브가 있고요. 여기 장비에는 그래서 D에 VB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IS 이미지는 선택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리눅스 설치할 거니까 오라클 리눅스는 이제 여기 뭐 리눅스 종류가 많은데 오라클 리눅스 뭐 9.x를 선택해도 되고요. 그냥 오라클 리눅스 64비트고 선택해도 됩니다. 이걸 하고 다음 이제 새로운 장비다 보니까 굉장히 장비가 빵빵합니다. 기본 메모리가 64메가 아니 64기가 64비트가 되고요. 프로세스는 8개. 그래서 8192로 했었죠. 지난번에 8192 했었고 프로세스는 2개 정도 세팅하면 되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그냥 20기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생성 이렇게 하면 만들어졌죠.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치할 먼저 이제 여기를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면 얘가 서버를 기동하면서 OS가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OS CD를 넣으라고. 서버가 기동되려고 보니까 OS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부팅 가능한 OS 이미지를 CD를 넣어라, DVD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았었던 거죠. 오라클 리눅스를. 요거 받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복귀를 하자면 오라클 리눅스 다운로드 여기를 하면은 오라클 리눅스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고 지난번에도 이상한 데로 왔었죠. 이 앞에 눌렀었나? 여기서 다운로드 오라클 리눅스 여기에서 오라클 리눅스 ISO 이미지 여기로 들어가서 요걸 받았었습니다. 요걸 받으면은 이 사이즈가 꽤 커서 요거 여기까지 하다 말았었는데 요걸 지금 받아놓은 게 요겁니다. 예,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기타 누르시고 오라클 리눅스 요거 IS 이미지 선택을 하고 마운트 리트라이 리프트 요걸 눌러주시면 이제 얘가 이제 설치 이미지를 읽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게 키보드를 위아래로 커서 키를 움직이면 이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미디어가 정상이냐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트러블 슈팅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인스톨 누르면 됩니다. 인스톨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쭉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든 이제 게스트 서버 1이라는 게스트 서버에 이제 오라클 리눅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한국어로 할 거냐? 당연히 한국어로 하고 선택돼 있는데 디폴트로 한국어로 하고 계속 진행 누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설치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 설치 시작이 디저블 돼 있죠. 요게 디저블 되어 있는 이유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설정이 덜 되어 있다. 나머지는 뭐 디폴트로 뭐 쭉 지가 알아서 설정을 해놨는데 이건 그냥 놔두시면 되고 설치 목적지 지금 20GB 20기가 아까 스토리지 잡았었잖아요. 이걸 이제 선택을 해달라는 거고 선택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눌러주고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체크 마크가 들어가게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러면 선택이 된 겁니다. 지금 자동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사용자 수정으로 눌러서 뭐 요걸 뭐 루트 디렉토리는 얼마를 잡고 템프는 얼마 잡고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전문가 모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자동 설정하면 지가 알아서 다 잡습니다. 20개여 가지고 알아서 쪼개서 잡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아까 있던 뭐 경고 마크 이런 게 없어졌죠. 자동 파티션이 선택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비밀번호 요것만 눌러주시면 세팅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sub ssap 샵 dba 123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패스워드 보통 세팅할 때요. 예, 대문자가 보통 들어가야 되고 특수 기호가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해줘야 안전한 비밀번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안 해도 뭐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했고요. 여기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ssap 샵 dba 123 이렇게 하고 완료 눌러주시면 이것도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다 세팅이 되었으니 설치 시작 버튼이 이네이블 됩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작업을 쭉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건 자동으로 쭉 설치를 하고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윈도우즈 10 설치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상 물어보는 건 훨씬 더 적죠.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가 이게 기본적으로 레드 리눅스를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만든 거라 이 설치하는 이 UI 인터페이스가 레드 리눅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드 리눅스 설치해 보신 분들은 오라클 리눅스 설치는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느낄 정도로 쉽죠. 그리고 이 설치하는 과정 지금 보면은 이 마우스가 요 안에서만 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마우스가.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이제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마우스가 원래.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상 서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게 나가서 본다. 이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딴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밑에 보면 F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F1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호스트로 넘어가는 단축키거든요. F11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서버 안에서는 뭔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가상 장치 안에서는 바깥에서 뭐 딴 일을 그동안 뭐 하시면 됩니다. 딴 걸 뭐 한다든가 보철박스를 본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 가상 서버로 들어가려면 이걸 선택해 주면 되고 여기를 가서 클릭을 해주면 다시 마우스가 이제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걸 이제 이 F11을 호스트 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저는 원래 버추얼박스 예전에 낮은 버전 쓰던 걸 다시 설치하는 바람에 이제 예전에 설정되어 있는 그 세팅을 가져와서 F11인 거고, 아마 새로 설치하신 분들은 F11이 아닐 겁니다. F12, 10으로 나올 건데, 요거는 어디서 바꾸냐면, 다시 나가서 요 버추얼박스 관리자에 여기에 보시면 환경 설정, 여기에 입력, 가상 머신, 네, 여기 있습니다. 가상 머신 요 탭에 보면 호스트 키 조합, 이게 F11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그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F10으로 보일 거고, 저는 제가 F10을 다른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F11로 바꿔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바꾸시면 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F10을 누르면 F10으로 바뀌고, F9을 누르면 F9으로 바뀌고, F11 키를 눌러주면 F11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F11이 되는 거고, 한번 바꿔볼까요? 이걸 딴 걸로 입력을 가상 머신에 이걸 만약에 F9로 바꿨다, 확인. 그러면 여기 이제 바뀌었죠. F9로. F9가 이제 호스트 키가 되는 거죠. 갔다가 여기서 나가려면 F9를 눌러야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겁니다. 저는 F11로 다시 바꿔놓고, F11로 바꿔놓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요거는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하면서 이걸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이제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이게 제 PC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NVMe 플래시 디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아마 좀 일반 하드디스크를 쓰는 노트북 같은 경우나 PC에서는 30분 이상 아마 걸릴 겁니다. 설치하는 과정이. 어쨌든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완료되었습니다 나오고, 이제 제 시스템 재시작하라고 나오죠. 시스템 재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시스템을 리부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리부팅이 됐고요. 설치는 다 끝났는데, 윈도우즈 10도 설치할 때 이런 식인데, 설치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용자 개인 설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정 시작 눌러주시고, 뭐 위치 정보를 여기서 뭐 얘가 읽어도 되냐, 싫으면 끄면 되죠. 켜도 되고, 뭐 이런 계정들하고 할 거냐, 필요 없으니까 건너뛰기. 사용자 이름 요건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서버 1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네요. 요거는 사용자도 자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서버 1이라는 사용자를 만들어도 되고, 뭐 나중에 여기에 오라클 설치할 것 같으면 뭐 오라클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냥 놔둘까요? 그냥 서버 1이라고 안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네이블 되죠. 다음 누르고, 암호는 뭐 아까하고 똑같이,
다시 DB 한번 넣어주고, 예, 모두 끝났습니다. 오라클 리눅스 시작. 네, 뭐 더 둘러볼 거냐고. 괜찮다. 필요 없다. 누르고, 요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리눅스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메뉴가 이 UI 화면이 오라클 버전, 리눅스 버전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적응이 안 되는데, 이게 9점대를 저도 이제 처음 쓰다 보니까 지금 많이 헷갈리네요. 이게 보통 이렇게 누르면 터미널도 나오고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만 나오네요. 이런 것만 나오고, 원래 여기 뭐 브라우저나 탐색기, 뭐 터미널, 뭐 이런 것들 메뉴가 원래 이쪽에 항상 나와 있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었었는데 어디 갔지? 요걸 눌러야지 나오네 항상. 아까 아깝하네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터미널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나옵니다. df-h 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 20기가를 저희가 잡아놓은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할당을 했습니다. 리눅스에서 필요한 디스크 공간들이 있는데 그걸 지가 알아서 쭉 잡았어요. 그래서 루트 영역에는 거의 대부분을 할당했고요. 나머지 이제 필요한 뭐 디바이스라든가 뭐 부트 영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좀씩 할당을 했네요. 루트는 여기 있고, 터미널을 닫으려면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DBA들은 이제 리눅스 또는 유닉스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DBA들은 대부분 이런 터미널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라클도 여기 설치하고 실제 작업도 여기서 많이 하고, 이런 터미널에서 뭐 VI를 이용한다든가 PS-EF 뭐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커맨드 익숙해져야 됩니다. 금방 설치했는데 업데이트라고 그러네. 이게 왜 여기 눌렀을 때만 나오는지 이게 좀 희한하게 됐네요. 이게 원래 항상 여기에 이렇게 요리 마우스를 갖다 대면 촥 나왔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요건 탐색기에 해당되는 거고, 탐색기. 예. 여기에서 이제 터미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직접 뭐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서버, 아까 만든 서버 1 유저로 돼 있네요. 루트 유저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패스워드 샵 A123 이렇게 하면 루트 유저로 가고요. etc 패스워드 가보면 이런 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DB 이제 시스템 유저들인데, 기본적으로 얘가 사용하는 거니까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서버 1, 요게 이제 아까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걸로 들어간 거고요. 서버 1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 IP는 지금 10.0.2.15로 되어 있습니다. 요 IP는 얘 IP가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여기에서 F11 눌러서 나가서 보면 네트워크가 지금 NAT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NAT.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NAT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인터넷은 돼요. 인터넷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현재 활동 눌러서 아까 파이어폭스를 열어보면 인터넷이 됩니다. web.google.com 하면 이런 식으로 구글이 나오죠. 네, 인터넷은 돼요. 나스에서 나스니까. 근데 현재 활동 터미널 이 IP로 붙을 수는 없어요. 이건 내 호스트에서 이 IP를 붙을 수는 없습니다. 내 호스트 여기에서 푸티로 푸티 보내고 터미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CMD 명령 프로프트 여기에서 핑 10.0.2.15를 하면 접속이 안 되죠. 접속이 안 됩니다. 이게 NAT 방식이 이런 거고요.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되는데 이 바깥에서 얘를 보는 건 안 됩니다. NAT는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얘는 그렇고 만약에 이제 밖에서 안을 보려면은 요걸 옵션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걸 어댑터 브릿지 요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전용 어댑터도 있네요. 아까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이것도 있는데 일단 이걸로 쓰시면은 지금 이 컴퓨터 IP하고 같은 계열의 IP를 하나 더 할당받을 수가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얘가 그 어떤 그 공유기에 연결돼 있겠죠. 공유기에 얘가 100번 IP를 쓰고 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은 클래스로 만약에 10 뭐 10.0. 100번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10.10.0.101번 같은 클래스의 같은 대역의 그 IP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등한 이 호스트하고 실제 이 게스트 OS가 IP 입장에서 볼 때는 동등해지거든요. 서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통신도 되고 이쪽에서 요리 호스트로도 통신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쪽 호스트에 FTP 프로그램을 띄워서 FTP로 얘를 이 게스트를 접속한다든가 아니면 터미널을 여기다 지금은 여기서 이 버추얼박스 이 게스트 이 윈도우 화면에서만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바깥에서 이제 직접 푸티라든가 네텀이라든가 이런 텔넷 뭐 SSH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붙어서 쓰고 싶다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이걸 어댑터의 브릿지로 바꾸면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를 보려면은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설정에 보면 연결됨 나오죠. 여기 보면은 요 IP 대역 요 IP 대역하고 실제 얘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이게 달라서 연결이 안 됩니다. 제 IP 대역을 보면은 IP config 로 보겠습니다. 제 IP 대역은 192.168 1.132거든요. 19168.132 이걸 쓰고 있는데 얘는 지금 IP 대역이 아까 보면 10. 그걸로 돼 있죠. 10.0.2.15 서로 다르거든요. 이거 달라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여기에서 그냥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NAT 네트워크 특성이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꿀 수는 얘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확인 누르면은 바꿔지네? 바꿔지네요. 이게 어떻게 바꾸지? 이게 예전 버전에서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얘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타입을 어댑터를 바꿀 수가 있네? 실제로 바꿔지나 그러면? 일단 그러면 터미널 IPALS IP 대역은 IP는 지금 그대로인데 그러면 IP를 내가 바꿔본다면은 설정에서 192.168.1.133이다 라고 바꿔버리고 25 25의 0 게이트웨이는 192.168.1.1이다 이렇게 해놓고 적용한 다음에 얘를 아마 껐다가 켜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게 바뀌나? IPAS 133으로 바뀌었고 핑 192.168.1.132 핑 가고요. 바깥에서도 그러면 핑 192.168.1.133이죠. 가네요. 이게 얘가 살아있는데 이게 바뀌네. 예전에는 제 기억에는 분명히 얘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서 다시 기동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떠있는 상태에서 다 바뀌네. 신기하네요. 어쨌든 요 상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댑터의 브릿지인 상태가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고요. NAT인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놓으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직접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뭐 여기서 FTP로 붙고 싶다. 그러면은 FTP를 띄워서 192.168.1.133 여기에 아까 서버 1이었죠. 서버 1의 패스워드는 /sap dba 123 포트는 22번 SSH 22번 포트니까 이걸로 해서 빠른 연결 해보면은 저장할래 확인 누르면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FTP 이쪽에 이쪽은 제 거 로컬 PC 호스트 서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게스트 OS 이쪽으로 붙은 거고요. 그래서 파일을 주고 받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터미널도 지금은 요거 말고 내가 만약에 푸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푸티 192.168.1.133이죠. 22번 포트로 해서 얘로 해서 오픈 하게 되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서버 1에 SSAP dba 123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좀 체인지 이거 PAB 어피어런스 이게 사이즈를 14 확인 좀 커졌네요. 이렇게 하면 내가 푸티를 이용해서 이 서버를 이제 액세스해서 뭔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여기 항상 이 좁은 화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창을 얘는 그냥 미니마이즈 시켜놓고 죽이면 안 되고 이렇게 미니마이즈 시켜놓고 창을 여러 개 띄워가지고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서버 해서 또 서버 1에 SSAP 샵 DBA 123 이런 식으로 띄워서 이렇게 여러 개 창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또 선호하는 FTP 프로그램 이용해서 저 서버에 게스트 서버에 붙어가지고 리눅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서버를 이제 죽이겠다, 이제 서버를 끄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닫기 누르셔도 되고 이거 그냥 확 전원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사실 요 메뉴가 여기까지 이 안에까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이 안에서 여기까지만 있는 게 그 이 서버에 게스트 서버에 대한 메뉴가 되는 거고요. 요 위에 있는 메뉴들은 버추얼 박스에서 제공하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요건 OS가 리눅스가 되든 솔라리스가 되든 윈도우즈가 되든 요 메뉴는 똑같아요. 요 메뉴는 버추얼 박스 메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버추얼 박스에서 CD를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사이즈를 바꾸겠다 뭐 죽이겠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세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보통 서버 같은 경우는 죽일 때 뭐 셧다운 -H형 뭐 이런 식으로 리눅스는 서버 죽일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터미널에서 외부에서도 할 수 있죠. 루트 권한이 있어야죠. 근데 하려면 b 샵 dba 123 루트 권한에서 셧다운 -H형 하면은 즉시 그냥 셧다운 해버려라 홀트 셧다운 하면은 이게 서버가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 연결되어 있던 창들은 이제 끊어지는 거고 푸티 창들은 이제 세션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러고 여기 보면은 전원 꺼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를 진짜 관리하듯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버추얼 박스에 오라클 리눅스를 설치를 해보고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